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 리포터입니다. 금요일에 정치 논평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김남국 코인 의혹을 맹공을 하고 있죠. 청년 분노 검찰 수사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국민의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논란에 대해서 불공정함과 파렴치함에 청년 세대의 분노와 좌절감이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를 했습니다. 김 의원의 마블엑스 코인 투자 과정 중에 내부자 정보 취득 의혹, 그리고 지난해 올해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에 회의 도중에 코인을 거래한 정황 등 새로운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의혹이 좀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개인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서 민주당을 대상으로 한 불법 로비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관련 의혹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김남국 의원의 의혹은 처음부터 충격적이었지만 날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 일반 국민은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다. 제도적인 문제점도 지적이 되고 있지만 김 의원은 해명을 할 때마다 거짓말이 밝혀지고 있다. 민주당이 어디까지 연루됐을지 모를 로비 의혹도 제기되고 있으니 수사를 통해 실체를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근데 이걸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어디까지 연루됐을지 모를 로비 의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송영길 전 대표 관련해 이제 돈봉투 의혹이라든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재판을 받고 있는 뭐 그런 일련의 일들, 과정들 이런 것들과 이제 엮어가지고 이거를 좀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국민 여러분들이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마블엑스 코인 투자 과정 중에서 이 내부자가 정보를 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정보를 불법적으로 좀 취득한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은 이제 의혹에 불과한 겁니다. 지금 이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코인 거래 자체를 불법적인 것이냐, 이렇게 좀 몰아가는 것도 문제는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제 상임위원회 회의 도중에 코인을 거래한 정황, 이게 이제 쉬는 시간에 한 거다라고 이제 김남국 의원이 아직까지는 이제 그렇게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제 국회에서 상임위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이태원 참사 관련된 회의였죠. 그런데 이제 쉬는 시간이라고 할지언정 코인 거래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 정서에는 좀 반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 불법이다, 합법이다 이런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이제 무리를 일으킨 부분, 뭐 이런 부분이 이제 김남국 의원이 뭐 다소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과는 좀 해야 될 겁니다. 모든 의혹이 소명되고 문제점들을 확인해야만 실효성 있는 제도의 개선이 가능해지고 정치권의 도덕성 제고가 가능하다. 예, 국민의힘이나 좀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참 이분이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욱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가상자산도 재산 공개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진실규명 과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별도 조치니 민주당도 유체 이탈식 제도 개선이나 면죄 부형 꼼수 조사에 집착하지 말고 관련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이렇게 지금 어떻게 이게 빌밀리게 잡혔는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거를 이용해서 계속 조금씩 쌓아가고 있는 거죠. 내년 총선을 위해서 이건 다분히 이제 정치적인 목적입니다. 이렇게 지금 국민들에게 민주당의 어떤 도덕적인 그런 흠결을 좀 계속해서 내므로써 스크래치를 계속해서 내므로써 이제 총선을 좀 승리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여지고, 이런 것들을 또 너무 이렇게 자주 얻어맞다 보면은 이 사안의 진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내년 총선에서 또 민주당이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는 다들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뭐 어떤 거를 어떻게 검찰과 언론을 이용을 해서 터뜨릴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시민들이 이제 좀 더 객관적이고 냉철한 눈으로 사안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안으로는 세수 부족, 밖으로는 수출 부진. 하반기에는 뭐 싹 좋아진다라고 이제 KDI에서 좀 발표를 했는데, KDI에서 발표를 했다고 해서 뭐 무조건 신뢰성이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뭐 공신력이 있는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브리핑을 좀 해드리면, 2023년 상반기 경제 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제시를 했죠. 기존에 1.8%였는데 0.3포인트 이제 하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IMF 국제통화기금과 아시아개발은행 제시했던 이제 1.5%와 같은 수치고,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기획재정부, 한국은행이 제시한 1.6%보다는 0.1%포인트 좀 낮죠. 기관마다 이렇게 좀 오차 범위는 있을 수 있어요. 예, 수출 위축에 따른 경기 부진이 지속하는 상황을 고려해서 전망치를 내렸다라고 이제 KDI는 설명을 하고 있고, 글로벌 교역량이 좀 감소하고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경기가 얼어붙은 것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을 했는데, 이거 사실 뭐 다 중국이죠. 뭐 따지고 보면은 윤석열 정부가 너무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를 좀 덕대시하는 그런 스탠스를 좀 취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중국 경제 회복에 따른 파급 효과와 반도체 수출 부진 완화로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을 했는데, 글쎄요, 중국 경제가 회복을 한다고 해도 지금 이 반도체 수출 부진 완화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의 관계가 좀 개선되지 않는 이상에는 완화가 될 것 같진 않은데 이렇게 어쨌든 전망을 했네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상저하고라고 해서 이제 상반기에는 좀 저조하고 하반기에는 반등할 것이다 라는 이 흐름의 전망이 유효하다고 이제 본 거죠.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3%로 예측을 했습니다.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전년 대비 3.4%로 제시를 했습니다. 기존 3.5%에서 0.21% 낮춘 수치인데, 수입 물가 하락세 전환, 공급자 측 물가 압력이 축소가 돼서 물가 상승세가 좀 둔화되는 추세다라고 이제 분석을 했고, 내년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4%까지 좀 떨어질 거다. 그래도 뭐 서민들에게 이제 좋은 소식이기는 해요. 좋은 전망이죠. 소식이라기보다는 KDI에서 어쨌든 전망을 한 것에 불과한 거니까요. 사실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예, 당초 예상과 달리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지연된 부분도 물가 상승률 전망치 하향 조정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나라 살림을 한번 좀 보면은 경기 둔화로 이제 세수가 덜 거치면서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죠. 54조 원까지 적자가 좀 불어났다고 합니다. 11일 이제 기재부가 발표를 했는데, 재정 동향 1분기 기준 따르면은 올해 1분기 정부의 총 수입은 145조 4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지난해 1분기보다는 25조 원 정도 줄어든 금액이죠. 1분기 국세 수입이 87조 1천억 원, 같은 기간 24조 원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이제 분석이 좀 됐습니다. 부동산 거래 감소, 소득세가 이제 7조 1천억 원, 기업 실적 저조로 법인세가 6조 8천억 원 줄었다고 하죠. 세외 수입도 3조 6천억 원 정도 줄어든 7조 4천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1분기 정부의 총 지출 186조 8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는 16조 7천억 원 정도 감소를 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 손실 보상 등을 정부가 해줬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면서 지출이 좀 줄어든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결국은 이제 정부가 뭐 지출을 좀 효율적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줄였다기보다는 이제 코로나 손실 보상, 코로나가 좀 차츰 종결됨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줄어드니까 지출이 줄어든 것에 불과한 거죠.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 재정 수지 1분기 41조 4천억 원 적자를 기록을 했고요. 적자 규모는 이제 지난해 1분기보다 8조 3천억 원 늘은 수치입니다. 통합 재정 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을 해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 54조 원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같은 기간 이제 8조 5천억 원 확대가 됐죠. 1분기 나라 살림 적자가 정부가 제시한 올해 1년치 적자 전망치 58조 2천억 원의 턱 밑까지 도달을 한 것입니다. 국가 채무, 중앙정부 채무죠. 나라빚이라고 하는데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이제 1,053조 6천억 원으로 그래도 이제 그 전월보다는 7조 4천억 원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국고채 상환액이 3월 기준 24조 8천억 원으로 발행액 17조 8천억 원을 초과한 결과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 세수는 줄어들고 지출이 좀 감소하긴 했습니다만은 이건 코로나 관련된 영향이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이제 수출도 좀 굉장히 부진한 상황이고, 경제 성장률의 전망치도 내년은 그래도 좀 희망적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둔화 상태고, 이게 반등을 하는 것도 수치가 확 다시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총체적으로 이제 경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인데, 윤석열 정부가 이것을 지금 어떻게 타개를 할지 참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군복무 24개월까지 늘리자, 여자도 징병 본격 논의. 이게 이제 국방부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지 않는 거고, 어떤 공신력이 있는 정부 기관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를 한 건 아니고요. 인구 절벽 시대 병력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컨셉이라고 해서 이제 군 복무 기간 확대, 여성 징집 방안 이런 것도 이제 논의가 된 건데, 성우회 병무청 공동 주관을 했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주최를 한 건데, 이게 병무청도 이제 주관 기관에 좀 포함이 됐다고 해서 이게 꼭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어떤 간담회 형식으로 토의를 좀 진행을 한 거니까 아직까지 뭔가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다, 이렇게 기사가 좀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 어찌됐든 간에 여기 개입을 또 했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인구절벽 시대 병역제도 발전 포럼이라고 해서 이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건데, 여성 징집, 군복무 기간 확대, 대체복무제도 폐지,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성우회 회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첨단 무기 체계를 확보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다고 해도 전쟁은 결국엔 사람이 하는 거 아니냐. 뭐 우리 군 병력을 이제 50만 또는 35만까지 감축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좀 재검토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지금같이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못 박아놓고 징집 가능 인구에 발맞춰서 병력을 줄여나가는 거는 심각하게 좀 안보 불감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복무기간을 2년 혹은 그 이상 적용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복무기간을 지금 다시 늘린다. 반발이 엄청날 건데요. 이게 지금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이런 것도 좀 한번 논의를 해볼 일인데, 어쨌든 뭐 이제 성우회 회장이 아이디어를 낸 것에 불과한 거니까, 아직까지는 뭐 복무기간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과거에는 출산율이 6을 넘어서 여성을 징집이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출산율이 0.78에 불과하니 여성도 군복무를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저는 이제 여성 징집은 뭐 아직까지는 저는 좀 반대예요. 이게 징집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강제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좀 반대고, 여성들이 어쨌든 육아와 출산 뭐 이런 것들에 아직까지 인식이 많이 좀 더 개선이 돼야 될 것도 있고, 분명히 육아와 출산은 이제 남성도 희생이 있겠지만, 희생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성들이 많은 희생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군복무까지도 강제 징집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좀 무리수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더 논의를 해볼 일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아이디어를 내셨고, 뭐 민방위 기간을 좀 늘리자, 그리고 이제 여성들은 이제 군대에 입대를 할 시에 뭐 어떤 그 계급의 상한선을 좀 정하자, 뭐 이렇게 좀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은데, 이런 간담회 자체는 좋은 현상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 군대 문제, 줄어드는 인구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해결을 할지 꾸준한 사회적인 어떤 수기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간담회는 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든지 간에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열흘 만에 이제 최고위를 재개했어요. 국민의힘이. 김기현 대표, 설화라 좀 송구스럽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뭐 말로 빚어진 화는 아니고 이런 분들이죠. 뭐 김지현 최고위원, 태영호 최고위원은 뭐 이런 분들이지, 이게 뭐 실수로 인해서 어떤 화가 온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저는. 자, 어쨌든 이제 각각 뭐 당원권 정지 1년, 3개월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1년은 김지현 최고위원이고 3개월은 이제 태영호 최고위원이죠. 태영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위원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전 최고위원으로 이렇게 좀 지사가 나왔네요.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이 최고위원회를 재개를 했어요. 그리고 김기현 대표는 송구하다고 무리를 뭐 일으켰기 때문에 사과를 했습니다. 당원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서 당대표로서 송구한 마음이다라고 밝혔고, 정치인의 말은 천군 같아야 한다. 민주당이 도덕 불감증이라고 해서 우리 당도 그럴 수는 없다. 이렇게 또 민주당을 물고 늘어지는 김기현 대표입니다. 민생은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지금 야당을 공격하는 것만 보여주고 있는 게 집권 여당의 태도는 아니죠, 사실 이게. 어쨌든 윤리위원회에서 앞서 자진 사퇴한 태영호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어떤 권리에 대해서 전국위원회에서 보궐선거를 좀 실시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전국위원회의 구성 자체도 이게 또 자칫하면 친윤 쪽으로 또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뭐 지역위원장도 있고, 뭐 국민의힘에서 이제 당협위원장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뭐 시도의원들, 뭐 국회의원들 뭐 이렇게 좀 포진이 될 건데, 인원도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다음 최고위원회에서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를 이제 꾸리고, 김재현 최고위원도 사고로 처리가 돼서 이제 공석으로 좀 남겨두고요. 당원 27조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이죠. 선출직 최고위원 거리 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가 최고위원을 선출하게 돼 있다. 오는 6월 9일까지가 이제 시한이고요. 이 일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15일 최고위에서 선관위 구성안을 의견할 예정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지금 단수 후보를 올릴 것이다, 아니다, 뭐 복수 후보가 도전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하는데, 뭐 단수 후보로 올려버리는 건 또 당내에서 지금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분위기도 좋지 않고요, 국민의힘도. 그래서 이제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복수 후보가 도전을 하겠지만 또 어떻게 해서든지 또 윤석열, 친윤석열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선출을 하려고 또 온갖 꼼수를 다 부리겠죠. 자, 여러분, 금요일에 시사 리포트 정치 논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참 일주일 다사다난하셨을 텐데 마무리 잘 하시고요. 즐거운 금요일 밤 보내시고 시사 리포트 구독 부탁드립니다.